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예, 이번 주에도 대표님한테 묻는 댓글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먼저 82년생 6월 9일 양수교육 받으러 가요. 카카오 택시 안에도 손님 적당히 있나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가맹 안에도 되나? 이런 걸 묻는 것 같아요. 베테랑 기사 같은 경우에는 가맹 안에도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는데 처음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가맹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예. 대세가 요즘은 가맹이잖아요. 가맹해서 움직이시는 기사분님들 하루에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콜이 25콜에서 30콜 미만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맹을 꼭 하셔야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네. 다음 댓글은요. 원인은 일자리가 없고 나이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대구 시민들은 불경기에 민감하지 않다. 난방값은 8천이 한계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돼가지고 지금 4,8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7천만 원까지 왔는데 조금 더 오를 전망이 좀 있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 비례해서 택시 대수가 좀 더 많은데 요즘은 그걸 택시를 해서 수익 구조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손실률을 보는 거죠. 그래서 개인 택시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예. 대표님, 이제 2차 베이비붐 세대인 64년생부터 74년생이 약 1,000만 명 된대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제2의 직업이라는 이 시작으로 많이 몰려들 텐데, 그럼 화물차하고 개인 택시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개인 택시 쪽은 더 원활해질 것 같은데 화물차 쪽은 그렇게 확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70년생인 분이 와서 오전에 계약하시는 것 직접 보셨잖아요. 네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70년생인데 벌써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해서 나오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 더 빨라지는 거죠. 은퇴 시기가 빨라지는데 제2의 직업으로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마땅한 게 없으니까 원금이 보장되는 개인 택시 쪽으로 그래도 많이 치우치는 거죠. 네. 예. 다음 댓글은요. 대구입니다. 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적응하면 나름대로 운용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자본주의 경쟁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긍정적인 마인드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요. 며칠 전에 저희하고 카톡도 주고받고 통화도 하신 분이 있거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택시를 법인 택시 3년에 개인 택시를 25년인가 운영하셨다고 그래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하루 일 나가면은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신다 그래요. 그게 다 남는 건 아니지만은 월 평균으로 따지면은 400에서 450 정도 매출을 올리시다 오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스포츠맨이시더라고. 마라톤을 잘 하셔가지고 대구 부산 쪽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 나가셔가지고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기록을 내가지고 1등으로 마라톤 대회에서도 다수의 경력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을 하시더라고. 일을 하는데 본인이 일정 기간 운동도 하면서 개인 택시를 하는데 25년 개인 택시 하면서 지금같이 행복한 시절이 없대요. 개인 택시에 그만큼 긍정적으로 일하시고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 이분 같은 경우는 마라톤을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노후에도 개인 택시를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이분은 나이가 66년생이신데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이에요. 네. 예. 특히 제2의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돈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큰 돈을 욕심내게 되면 개인 택시는 그렇게 큰 목돈이 생기는 직업이 아니고 손님 한 분 한 분을 모셔가지고 금액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으면은 개인 택시는 처음부터 시작 않는 게 좋은 거죠. 예. 다음 댓글은요. 서울 생각 다음 댓글은요. 서울 생각 있으신 분들 서울 콜 많아요.
서울 오십시오. 요금 시비, 신호등 시비, 빨리 가주세요. 시비 거는 손님 없음. 서울 이랬습니다. 이분은 서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대한민국에서 택시를 해서 가장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 도시가 서울이잖아요. 네. 일단은 이동 인구가 많고 주변에 유성 도시들이 많잖아요. 인구 수도 많고 택시 대수도 많지만은 그만큼 채산성이 제일 좋은 도시가 서울이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 면허값도 그렇게 타 도시에 비해서 높게 형성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건만 거주 요건 조건만 맞는다면은 서울이 제일 나은 도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이렇게 외곽권에 있는 그 분들은 자격 요건이 되면 서울에서 개인 택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개인 택시를 해서 노후를 보낼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 돈벌이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을 선택하시는 게 맞는 거고, 지방에서 큰 돈벌이 없이 본인 건강 잘 챙기면서 소일거리 하시는 분들은 지방도 괜찮습니다. 네. 예. 다음 댓글은요. 부재 부활하자는 사람은 법인 택시 드릴 텐데 개인 택시 덜 일하게 해서 이득 보려는 수작인데, 부재 부활해서 월 최대 20일만 일하게 되면 또 아프거나 일이 생겨 일 못하면 10며칠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도 힘든데 개인 택시 망하고 법인 택시만 살겠다는 나쁜 심보입니다. 서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택시 보편화될 정도면 일반 운전자도 뭐하러 운전할까요? 다 자율주행으로 다니죠. 이랬는데 이분은 이제 부재 부활에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부재 부활은 제가 수차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부재 부활은 답이 아니죠. 네. 저는 석유 파동 났을 때 기름값 전략하자고 만든 부재가 40년, 50년이 지나서 겨우 해제돼서 이제 좀 나아졌는데, 그 이제 부재 부활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부재가 있더라도 개인 택시 하시는 분 풀로 일 못해요. 네. 전에 부재 있을 때는 평균 20일 일했는데 집안에 볼일이 있거나 뭐가 되면 17일, 18일 정도를 일했는데, 지금 풀로 일할 수 있는 30일 다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체력이 되질 않아서 한 분도 없고, 풀로 일하시는 분, 많이 하시는 분이 25일 정도 일하세요. 그러니까 부재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 나지 않는데, 부재로 자꾸 몰아붙여가지고 법인 택시 쪽에서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부재 부활은 답이 아니에요. 네. 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부재를 풀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 부재 푼 이유가 시민들이 택시를 타지 못해서 결국은 교통 대란이 일어나서 개인 택시 부재를 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심야 시간대 택시 잡기가 전쟁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재를 풀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네. 해결된 문제를 다시 뒤집어서 부재를 묶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부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개인 택시 부재 제도를 해가지고 국민들 불편하게 만드는 걸로 보일 수 있어요.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시민들도 부재가 없어야 택시 이용하기가 편리한 거고, 기존에 택시 하시던 분들도 부재를 풀어서 수지 타산 구조를 좀 맞출 수 있는 거죠. 예. 네. 다음 댓글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 택시 8년 하다가 1년 전에 팔았다가 다시 구매했습니다. 택시보다 더 좋은 직업은 없다고 생각해요. 나이 먹은 사람 어디서 써주나요? 욕심 버리면 행복해요. 폐지 줍는 할아버지 한 역하 5,000원 받아요. 욕심 덜 내면 행복합니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나이 들어서 써주는 데가 없어요. 개인 택시를 며칠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개인 택시를 10년 동안 운행하시다가 55년생이신데 나이가 들었다고 본인이 생각해서 개인 택시를 팔았는데, 팔고 나서 1년 정도를 놀다 보니까 개인 택시 이상 좋은 직업이 없다고 생각해서 다시 와서 저희한테 재구매해 갔잖아요. 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로 개인 택시를 판단하지 마시고 본인 체력에 맞게 일하시면 됩니다. 네. 예. 보통 사람들은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오면 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개인 택시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러면요, 이럴 수 있는 나이가 될 때, 이럴 수 있을 때까지 이런다는 게 그게 얼마나 좋아요. 누구한테 타치 안 받고
본인이 자격 유지 검사만 통과되면은 본인 스스로 은퇴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개인 택시가 최고의 직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2분 20초 댓글 당사자입니다. 양수교육 받는다고 교육 완료자가 개인 택시 구입하는 것도 아닌데 가두리식 교육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세금 걷는 건지, 준비되신 분들 먼저 개인 택시 시작하게 양도 양수인가 접수부터 하고 양수 교육 받으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이랬습니다. 저도 이분 생각에 동감입니다. 여러 각도로 교육 제도를 개편해야 되는데 우리 구독자분 한 분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을 확 풀어가지고 한꺼번에 그 많은 인원이 쏟아지면은 개인 택시 티오값이 폭등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다는 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엉터리 같은 말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을 신청해가지고 1년, 2년 완전 희망 고문으로 지내는 사람들한테 비하면은 개인 택시 교육은 조급한 시일 내에 빨리 개선을 할 문제예요. 네. 예. 저도 개인적으로 개인 택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구청에 그 양수 접수를 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돈이 준비되는 순서대로 해서 거기에 맞게 진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네. 예, 예.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좀 일반 국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육비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네. 52만 원이라는 교육비도 높을 뿐만 아니라 4박 5일 동안 거기 가서 상주 같은 경우는 숙식을 해야 되잖아요. 일 못 오고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나가고 일 못 온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 기간이 길고 효율성 있는 교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진짜로 양수 접수를 한 분들한테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을 갔다 오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 기간은 어차피 개인 택시를 못 모니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양수 교육 필증을 갖다가 제출하면 그때부터 개인 택시 영업을 하게 만들어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육 제도 개선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는데 저의 소신은 그래요. 주변에 있는 면허 시험장을 적극 활용하고 각 지자체마다 있는 교통회관에서도 충분히 교육이 이수가 가능한데 구태여 한 곳으로 다 몰아놓고 4박 5일씩 교육을 시킨다는 거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 봐요. 네. 예, 예. 진짜 불편 행정은 개선돼야 됩니다.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개인 택시는 전기차, LPG, 하이브리드 셋 중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또 이 세 종류 중 어떤 차로 개인 택시 영업하는 게 좋은지 여쭤봅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랬습니다. 여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가장 우선 중심을 둬야 될 게 본인 집의 편의시설. 내가 전기차를 선택하고 싶다면은 본인 집에서 마음 놓고 충전해서 스트레스 안 받을 정도 되면은 전기차가 최단성 면에는 굉장히 좋거든요. 연료비로 계산했을 때 전기차는 평균 일 많이 하는 사람이 30만 원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LPG 차량 소나타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0에서 110만 원, 그랜저급 기준으로 했을 때는 13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개인 택시는 LPG를 많이 쓰잖아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충전의 효율성이죠. 네. 가까운 곳에 충전소가 많이 있잖아요. LPG 충전소는 바로 가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 바로 충전해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데 전기차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 충전 들어가게 되면은 3시간, 4시간을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네. 개인 택시가 오랫동안 LPG 차를 쓰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술력도 상당히 좋아졌다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연비도 잘 나오고 다 좋은데 문제는 특소세나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유가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거. 네. 그게 장단점으로 작용합니다. 네. 예. 하이브리드는 수리비도 많이 나온다는데요. 고장 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리비가 다른 차종에 비해서 좀 많이 나오죠. 네. 예, 예. 다음 댓글은요.
개인 택시 기사인데요. 벌점으로 면허 정지되면 번호판 구청에서 반납해야 하나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거 면허 정지되면 구청에 번호판 반납해야 돼요? 일단은 벌점이 많아가지고 정지를 먹게 되게 되면은 일단 경찰서에서 일단 스티커를 발부받았고 정지 기간이 정해지잖아요. 정지 기간이 정해지게 되면은 구청에 일단은 그 사유로 인해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구청에 신고를 해서 그 신고 기간만큼 번호판을 예치를 해야 되죠. 예. 번호판 갖다 줘야 되네요. 그렇죠. 예치를 해야죠. 일단 정지 기간에 운행을 해서는 안 되니까. 네. 다음 댓글은요. 이원복 사장님 마인드를 전국 양도 양수업 하시는 분들 보고 배우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대표님 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것 같아요. 제가 누차에 강조하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모든 시작에 초심점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네. 다음 댓글은요. 동생이 개인 택시 서울에서 하려고 준비 중인데 보통 서울 기준 주 5일을 한다면 어떤 일들이 좋을까요? 동생은 월 쉬고 수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하루 근무 시간은 10시간에서 11시간 생각하더군요. 그랬습니다. 이거 주중에서 그래도 손님이 많은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에는 월요일 날부터 일요일 날까지 일을 해보시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은 본인의 데이터가 생겨요. 그 데이터에서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지 남의 얘기 듣지 말고 본인이 직접 체험해가지고 몸소 느끼세요. 그게 최고 정답입니다. 예. 네, 그렇게 한번 자기가 경험하고 나면 무슨 요일이 손님이 많다는 게 이렇게 느껴지겠죠,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다음 댓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 택시 예비 창업자인데 의정부나 서울 중 고민입니다. 이랬습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할 건가 의정부에서 할 건가 이걸 고민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예. 거주 요건만 맞으면은 서울이 월등히 수익 면에서 낫습니다. 네. 저도 대표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예. 다음 댓글은요. 대표님 45살 독거 노총각입니다. 회사 구조 조정당하고 현재 실업급여 상태입니다. 끝나면 개인 택시 할 예정인데 혼자서 벌어먹을 직업으로는 괜찮을까요? 직장 상사 갈굼이 없는 일이 메리트네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이분 이제 곧 개인 택시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댓글 다신 것 같아요. 그죠? 개인 택시도 직장 상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개인 택시는 그보다 더 무서운 우리 고객분들이 있잖아요. 고객분들이 직장 상사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나 개인 택시나 쉬운 건 아니에요. 그만큼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고요. 우리 사장님 말 그대로 긍정적인 마인드만 있으면은 뭐든지 다 가능하십니다. 예. 네. 혼자서 벌어가지고 쓰기에는 개인 택시가 뭐 부족함이 없잖아요. 본인만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렇게 큰 목돈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을 거예요. 네. 이분 댓글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직장 상사 갈굼이 없긴 하지만 승객들하고 대면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는 있죠. 그러면요 그게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다음 댓글은요. 개인 택시 구입 후 저는 길치라서 와이프를 앞좌석에 태우고 영업해도 되나요? 심심하지도 않고 야간에 위험하지도 않고 좋을 듯 합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앞좌석에 사모님을 모시고 일하는 것도 좋은데 앞좌석에 사모님을 모시고 일하면 손님 자체가 그 차를 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영업은 본인 스스로 해야지 길치라고 해서 사모님한테 도움을 언제까지 받으실 건데요. 이거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나 랩이나 콜을 받아도 목적지까지 안내를 잘하기 때문에 길치에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앞좌석에 사모님을 모시고 일하는 것은 방법이 맞지 않습니다. 손님 자체가 타질 않습니다. 네. 손님에 대한 배려죠, 뭐 그죠?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다음 댓글은요. 부재는 지자체 인구 비율로 시행하는 게 맞다. 부족하면 정차 더 해주고 많으면 부재 시행하고 길거리에 온통 택시만 다닌다면
공해 에너지 낭비 대폭 줄여야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뭐 이분 얘기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현재는 이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어느 사회나 경쟁력은 있는 경쟁력 있는 곳은 살아나가고 경쟁력 없는 데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본인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구태여 부재라는 걸 가지고 자꾸 옥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택시 얘기하면은 왜 자꾸 개인 택시는 부재를 만들어 가지고 고통을 개인 택시 쪽으로 몰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좀 나아질만 하니까 다시 부재 얘기를 자꾸 하는데 개인 택시 부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저희들이 저 개인 택시 편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만약 지금 부재 시행하면 또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당연하죠. 그리고 부재 있으나 없으나 한 달 30일씩 이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재 있어도 이러는 기간은 똑같고 부재 풀어도 이러는 기간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국토부라든지 자치단체 담당자들은 국민들 편의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지금 심야난 다 부재 풀어가지고 해결됐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그 심야난을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네. 시행해봐가지고 잘 돼서 부재가 성공적으로 정착됐는데 그걸 다시 묶는 그 바보짓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예. 이 부재가 풀린 배경을 명백히 아셔야 되는 게 이거는 교통 대란으로 인해 풀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 부재를 시행한다면 시민들 교통 불편을 볼모로 삼아서 돈을 벌겠다는 그 논리밖에 안 돼요. 예. 네. 다음 댓글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안 왼쪽 눈 시력을 잃은 장애인입니다. 오른쪽 눈 시력은 1.0 이상이고 이번에 면허증 갱신할 때 안과에서 시야각 검사 합격해서 보통 일종 면허는 계속 유지 중입니다. 자안 시력이 없어도 시야각 같은 검사로 개인 택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개인 택시는 못 하나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0.8 이상이고 두 눈 합계 1.0 이상이면 된다는데 저는 자한 시력 없음, 우아는 1.2 정도입니다. 댓글 소통 시간에 시력에 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분하고 똑같은 분에서 저희도 전화도 받고 제 톡으로도 연결을 해가지고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요. 수치상으로는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았을 때 0.5 이상 나와야 되는 걸로 저희도 지금까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자격 유지 검사에서 한쪽 시력이 0.4가 나와가지고 검사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백내장 수술을 하고 양쪽 눈이 한쪽이 0.6, 한쪽은 0.8 나와가지고 통과돼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교통안전공단에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문의를 했어요. 내 시력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래서 병원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을 맞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을 잘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한쪽 눈이 0.4가 나오든 0.3이 나오건 마이너스가 나오거든 한쪽 눈에서 0.6 이상만 나오면은 택시에서는 아무 지장 없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본인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걸 문의를 했는지 그래서 이분이 개인 택시 조합에도 본인이 겪은 사례를 그대로 얘기해 가지고 개인 택시 조합에서도 각 병원으로 그걸 전달을 하는 과정인가 봐요. 시력, 양쪽 시력이 한쪽이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한쪽 시력이 0.6만 나오면은 개인 택시 자격 조건에는 적합합니다. 네. 이분은 그럼 해당이 되는 거네요. 예. 네. 지장 없습니다. 네. 예. 다음 댓글은요. 돈이 있어야 택시도 운전하네요. 흐흐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택시 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법인 택시 쪽에도 많고 일반인들도 많은데 가장 큰 문제는 택시 면허 대금이죠. 네. 억이 훌쩍 넘고 차까지 합쳐게 되면은 비싼 도시는 2억 2천, 2억 3천하고 좀 적당한 도시는 1억 5천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1억 5천이라는 돈은 직장 생활에서 쉬 만질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예. 그래서 개인 택시 하시려는 분들은 평상시에 저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 택시를 하려면은 일정 금액의 목표를 세워가지고 나는 몇 년 후에 개인 택시를 한다면은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여기서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